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가장 넓은 영역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을 굳이 정의를 하자면 개인적인 의사 표명으로 발생의 근원이 매우 사적인 데 있다. 즉,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예술가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내 시간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답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 줏대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작업하고 활동하면서 사는 것이죠. 직업군 조사에서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으로 예술가를 뽑았다고 해요.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을 받는 거, 그리고 클라이언트, 그리고 회사 대표님들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술가도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내 작품을 알리고 어필하려면 오랫동안 그 직업에 대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화가예요. 화가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 화가를 하고 있고 내 작품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내 작품의 단가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내가 화가를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꾸게 되면 내 작품비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컬렉터한테 판매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화가를 하겠다. 내가 작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화가예요. 내가 화가고 작가면 작품을 전시하고 컬렉터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PR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내 작품은 이런 거고 저는 이런 작품을 합니다. 라고 셀프 PR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거 이외에도 의뢰작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뢰작을 작업할 경우에는 그 의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작품을 그려야 되니까 조금은 타의적으로 바뀌겠죠?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술가와 디자이너,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디자인은 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은 쉽게 말하면 디자인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디자인을 하는 보여지는 사용자, 대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군데의 다리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위하고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디자인 분야는 세부적으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디자인 회사를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에이전시와 인하우스로 나눠집니다. 에이전시는 디자인 대행사로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하는 회사고요. 에이전시는 그 디자인의 업체를 일을 줌으로써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디자인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한 직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리고 인하우스는 브랜드를 가지고 내 브랜드, 회사,
자사 디자인을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유지보수 작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디자이너보다는 개발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이유는 브랜드를 창립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디자이너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이전시는 대기업의 디자인을 대행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디자인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디자인 기본기와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다 보면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퇴사할 경우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상대로 디자인을 했다는 경험이 중시되므로 이직할 때 디자인 경험이 풍부하구나 라고 판단돼서 이직할 때 유용하고요. 그리고 우수한 사수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디자인 기본기와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점은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서 수정 사항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야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하우스는 내 브랜드를 내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대기업일 경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인하우스는 중소기업, 즉 스타트업, 새로 생긴 기업이나 벤처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우스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는 것은 장점은 야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꾸준히 회사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정을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의 야근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디자인만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인스타나 페북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내 채널의 디자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이직할 때 포트폴리오가 별로 없어요. 내가 했던 유지보수 정도만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인하우스에서는 담당 디자이너가 1명 또는 2명, 많아야 3, 4명 정도 있을 뿐이라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는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계속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인하우스에서는 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해 있어서 그거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 컨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디자인 분야 외에 다른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웹 디자이너로 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명함도 만들어봐, 홍보물도 만들어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술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디자이너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디자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위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위험한 생각, 그 첫 번째, 자신만의 환상에 빠지지 말아라. 제가 첫 직장에 갔을 때 이런 멘트를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디자인을 하겠어. 나만의 디자인을 하겠어. 그거는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디자이너는 기존에 나와 있는 디자인들을 트렌드에 맞게 사용자가 편하게 탈바꿈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대중의 눈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환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무조건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비주얼을 포기하고 사용자 초점에 맞춰서 디자인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더라도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이 어디 있지? 이거 내용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빵점짜리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이너의 위험한 생각 세 번째는 바로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회사는 팀 작업이고요. 내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항상 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클라이언트는 업무를 주는 사람,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고요. 팀 작업은 기획자가 될 수 있고,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퍼블리셔가 될 수 있고,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팀의 구체적인 영역은 디자이너의 영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 혼자 잘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인 팀에 소통하면서 그 디자인을 가꾸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기획자가 시키는 디자인, 개발자가 원하는 디자인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어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위험한 생각 네 번째,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예술가는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해서 내 작품의 컨셉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디자이너는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좋은 말 같지만 반대로는 한 가지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디자이너는 이 제품도 만들어보고 이 시안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시안을 전달해야 되는데 컨셉이 모두 같아버리면 그 고객,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컨셉이 모두 다른 시안을 전달해야 되고 또한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항상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는 디자이너는 조금 작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의 직업군이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될 것이냐, 사회의 대중을 만족시키는 디자인할 것이냐 중에 선택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술과 디자인에 대해 하나씩 배우면서 방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내 직업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품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제품 디자이너가 쓴 책을 보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러면 그 제품군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쓴 책을 보면 간접적으로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가와 디자이너 모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디자인과 예술의 공통 과제는 바로 트렌드입니다. 시대는 내가 배우고 학습하는 동안에도 계속 바뀌고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과감히 거침없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디자인을 공부하든 예술가가 되든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트렌드를 즐겨봅시다. 이어서 타이포그래피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실무 얘기 또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열심히 또 공부합시다.